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우리 지구 환경, 토양 환경과 해양 환경을 지금 파괴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누리는 무한한 태양에너지에 주목한 연구자. 환경오염 유발 물질을 분해하고 유용한 연료로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폐플라스틱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을 태양광에 의해서 유용한 연료나 혹은 유용한 케미칼로 바꾸는 연구를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요. 인류에게 시급한 환경 문제의 해답을 과학에서 발견한 한 화학자의 연구 이야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의 한 대학교 실험실. 이곳에선 매번 놀라운 연구 성과가 나온다는데요. 각자 실험으로 분주한 공간.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연구 주제가 있습니다. 자, 광분해 촉매는 지금 만들어졌고, 네. 그 다음에 피를 녹일 수 있는 용매도 준비가 자연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폐플라스틱 피를 준비가 됐지? 네. 가져와봐. 실험에 꼭 필요한 재료가 있다는데요. 뭘 찾으러 가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플라스틱 중에서 안 쓰는 거 지금 찾고 있거든요. 플라스틱이요? 네. 이거 다 쓰고 남은 거거든요. 아마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비닐이 오늘 실험에서는 중요한 재료가 된답니다. 일회용 비닐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특히 분해가 힘든 골칫덩인데요. 플라스틱은 약 한 180여 종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분해가 힘든 PE, PP를 우리는 광분해 혹은 열분해를 해서 광분해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연료 분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 연구의 목적입니다. 쉽게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분해 방법을 연구하는 강영수 박사입니다. 작은 크기로 잘라준 비닐을 용기에 넣고 용매와 촉매를 넣어서 잘 섞어주는데요. 이것은 본격적인 분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1차적으로 분자 결합 구조를 느슨하게 만드는 전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완전히 잘 섞인 것 같나? 네, 지금 이제 뿌옇게 되는 거 보니까. 폐플라스틱을 분해시켜주는 반응기에 용액을 넣고 자, 그럼 이제 반응기에 본격적인 분해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위에 부분은 태양광을 모사한 광원이고 아래 부분은 광분해를 할 수 있는 반응 용기고 이 유리가 태양광의 광 파장 중에서 가시광선을 자외선으로 많은 부분이 되게 변환시켜주는 이러한 필름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광파장 변환 필름을 통과하면 가시광선이 플라스틱의 강한 결합을 끊어줄 수 있는 자외선 파장으로 바뀝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에 포함된 약 4%의 자외선이 필름을 통해 7, 8%로 증폭돼 폐플라스틱이 효과적으로 분해되는 건데요. 광분해 반응 시간이 한 20시간 정도가 되면은 탄소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20 이하인 것이 한 80% 이상이 되어서 이렇게 거의 액체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한 단계 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솔린이라든지 혹은 디젤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고체 상태의 생성물은 연료 가치가 낮은 상태인데요. 20시간 정도 반응 후에는 휘발유나 디젤 원료로 전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90% 이상은 좀 묻어서 그것을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땅속으로 들어간 폐플라스틱 중에서 분해 수명이 심지어는 몇십 년에서 100년 가까이 되는 것이 PEPP입니다. 저는 화학자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태양광에 의해서 유용한 연료나 혹은 유용한 케미칼로 바꾸는 연구를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을 이용한 분해 방법은 연구 초기인 만큼 아직 효율이 높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연구팀은 폐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또 다른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분해를 통한 방법인데요. 그동안 결합이 강한 플라스틱을 분해하려면 약 500도의 높은 열이 필요했는데 단점은 원하는 생성물을 선택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강 박사 팀은 200도 미만의 저온 열분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현재까지 폐플라스틱 분해 기술이 전 인류의 관심사입니다.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연구그룹에서는 가장 어려운 그리고 폐플라스틱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PE, 즉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을 열분해만 하면은 에너지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광분해와 열분해를 결합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온, 즉 200도씨 미만의 저온 열분해에 관한 연구는 지금 현재는 보고된 게 거의 없습니다. 한 차례 실험을 마친 뒤 연구실로 향하는 강영수 박사. 세계를 압도하는 성과를 여럿 발표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여전히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에 골몰합니다. 그가 뛰어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쉽게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그 배경에는 박사과정 때부터 다양한 주제로 연구했던 노력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을 하면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변환하는 활동을 했고요. 박사를 마치고 나서는 UC 버클리 대학으로 옮겨서 거기에서는 전기화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2년 포스닥을 하고 나서는 스탠포드 대학으로 옮겨서 나노 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5개의 국제 학술지에 에디터로 추천이 되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는 그가 공부하고 고민했던 다양한 분야의 서적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요. 지금의 성과는 단지 운이 좋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기나긴 노력으로 만들어진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중에 특히 눈길을 사로잡는 정체 모를 물건을 발견했는데요. 알고 보니 벌써 15년이 훌쩍 지난 연구 결과물이랍니다. 태양빛의 파장을 바꿔주는 비닐하우스용 필름을 개발한 건데요. 광파장 변환 나노 입자들을 비닐하우스용 EVA에 혼합을 시켜서 식물의 원하는 부위의 성장이 20 내지 50% 정도 촉진이 되었다는 것을 한국 원예시험연구원에서 결과를 얻어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빛을 만들어주는 기술은 당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때의 연구 경험이 지금 폐플라스틱 분해 연구에도 확장돼 적용된 것이랍니다. 한동안의 작업이 끝난 후 노트북 앞으로 자리를 옮기는 강영수 박사. 바쁜 하루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알찬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 일정은 혹시 영상회의일까요? 김기란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고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마산대학 근처에는 지금 비가 오나요? 네, 지금도 굉장히 매우 흐린 상태예요. 알고 보니 아내와의 반가운 영상통화. 직장 때문에 따로 살고 있어서 평일에는 영상통화로 안부를 대신한다는데요.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요. 14년째죠. 14년이요? 네.
제가 부산에 부경대학교 있을 때는 같이 살았는데 제가 서울로 오면서 애들도 같이 다 서울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제 아내만 다 경남 창원에 살고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러기 부부인 거나요? 기러기 남편이 아니고 기러기 아빠가 아니고 기러기 아내죠. 아, 사모님만 멀리 계시니까. 예, 예. 아, 그 밑에 그래서인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서로를 바라보는 다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선배가 한번 빠지는 오늘은 오랜만에 처음 만났던 순간을 회상해 보는데요.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네 사람인가 왔는데 그 중에 당신이 키도 제일 작고 제일 왜소하고 했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이 이상하게 그런 전율을 느꼈어. 근데 그 네 명 중에 가장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내 앞에 앉았었거든. 생각나지? 조재민 선배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미팅은 끝났구나, 망쳤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처음 만나는 순간에 강 선생님 되게 키가 작고 뭐 이렇게 큰 남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가 저 사람이 제 파트너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뭐 우주의 에너지 같이 저한테 저 사람이랑 파트너면 좋겠다 이랬는데 파트너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오듯이 아주 전율이 제가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었고 그 이후로는 뭐 결혼까지는 제가 전혀 일말의 그 어떤 게 없이 흔들림이 없이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됐었죠. 첫 만남의 우연한 이끌림으로 맺은 부부의 인연. 약 30년 동안 가정을 이끌어오며 든든한 남편으로, 3남매의 아버지로, 그리고 끈기 있는 연구자로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강영수 박사. 자녀를 건사하며 연구까지 가능했던 건 두 사람 사이의 변함없는 믿음 덕분이었다는데요. 제가 함께 산다면 사실 굉장히 내조가 필요한 사람인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말만 만나서 되게 미안한 부분도 있고 고마운 부분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 몰랐지? 그래, 오늘 하루 재밌게 행복하게 잘 보내요. 네, 건강하세요. 그래요. 바이바이. 네, 네. 때로는 또 아내가 가끔씩 또 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면은 어차피 부부가 같이 또 정년퇴임을 앞두고 나서는 어떻게 또 살아갈지 이런 걸 이제 의논을 해야 되니까 또 앞으로는 같이 또 살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서서히 지금 해야죠. 며칠 후 강영수 박사를 다시 만난 곳은 학교 근처의 산책로입니다. 복장만 보면 어김없는 등산객으로 보이는데요. 무엇을 하든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그의 철칙이랍니다. 매일 점심 먹고 나면은 여기 와서 한 30분, 40분 이렇게 걷고 그리고 학교에 다시 들어갑니다. 교수님의 유일한 여가 활동이신가요? 여가 활동이기도 하지만은 여기 와서 한 40분 정도 걸으면서 또 이렇게 제가 의학 공부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의학 공부를 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는 시간에도 짬을 내 어학 공부에 매진합니다. 회화, 새 단어를 배워봅시다.周末, 국제 교류가 많아지며 처음 시작한 외국어 공부가 이젠 취미이자 특기가 됐습니다. 무엇을 하든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는 성실함과 꾸준함이라는데요. 그때 강영수 박사가 메고 있는 가방이 제작진의 눈에 띕니다. 이윽고 한산한 공터에 자리를 잡는데요. 자, PD님, 제가 오늘 메고 온 가방에 든 게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불룩한데 궁금하긴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학교 대표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숨겨왔던 실력을 보여줄 차례인가요? 뽐내고 싶은 열정은 예전 그대로인데요.
왠지 좀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는 모양입니다. 어느새 흘러버린 세월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네요. 옛날 실력이 안 나오네요. 기억은 되살리고 싶은데 발의 움직임이나 몸의 움직임이 전혀 안 됩니다. 운동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가 싶더니 잠시 걸음을 멈춰서 뭔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나뭇잎 아닌가요?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이러한 자연광합성을 모방한 인공광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에 와서 이 광합성 현상을 가지고 있는 식물의 잎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년 시절 자연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던 강영수 박사. 어린 날의 호기심이 지금의 연구로까지 운명처럼 이어져 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날 오전 7시가 갓 넘은 이른 아침,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는 강영수 박사.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실험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실험실의 고요한 정막을 깨우고 새 아침을 여는데요. 1등으로 출근하시네요? 항상 학생들이 오기 전에 제가 와서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기를 틀고 불을 켜놓고 학생들이 올 때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강영수 박사의 배려이기도 하지만 유학 시절부터 수십여 년 동안 몸에 익힌 습관인데요. 화학 실험실의 특성상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작은 요소 하나하나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기기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연구에 대한 지도 교수의 세심한 관심이 질 높은 연구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거는 평소에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나 뭐 낮 시간에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하는데 제가 한 번씩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이렇게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혹시 실수한 게 없는지 기기 작동하는 것도 체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럽니다. 해외 여러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로 강영수 박사의 꼼꼼한 성격도 큰 몫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실험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오늘의 실험 준비를 마칩니다. 다음은 실험실 옆 공간으로 향하는데요. 매일 아침 새로운 일정을 세우듯이 그날 연구할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강영수 박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주 연구 분야는 인공광합성인데요. 2009년에 세워진 국내 유일의 인공광합성 연구센터의 주축이 돼 활동하며 이름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효율을 높여서 이산화탄소를 액체 연료로 만드는 경로,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완전히 밝혔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실용화,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효율을 지금 높여야 됩니다. 자연광합성은 녹색 식물이 태양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얻는 과정인데요. 인공광합성은 빛에너지와 이산화탄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호야, 예. 광전기화학적 CO2 환원 장치 실험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 예, 좀 다 되어 있습니다. 샘플 FTO부터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적은 에너지로 높은 효율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040 패스 BI 그렇기에 모든 실험에 필요한 전극부터 촉매까지 재료를 직접 만들고 조정하며 원하는 반응을 극대화합니다. 이
음극이 바로 CO2 환원 전극이 되겠습니다. 즉 CO2를 환원해서 액체 연료인 포름알데하이드, 메탄올, 에탄올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험 장비는 생각보다 간소한데요. 먼저 연구팀이 특별히 제작한 전극을 장치에 설치하고 양극과 음극에 각각 반응 용액을 넣어줍니다. 일렉트로라이트 솔루션을 지금 넣고 있는 거지. 음극에도. 그리고 전극 사이에 전선을 연결하는데요. 여기에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연구팀의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전류만을 흐르게 조정해서 생성물의 효율을 높이고 전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기존의 방법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갖춘 건데요. 현재까지 생성물을 우리가 광전기화학적 방법에서 외부에서 걸어준 포텐셜 값을 변화를 시켜주면서 생성물을 선택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저희 연구실에서 처음입니다. 지금 주어진 전위값이 장치가 구동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불과 4시간 만에 세계 최고의 액체 연료 생성량을 기록한 강영수 박사 연구팀. 실제 이산화탄소가 쓸모있는 화합물로 바뀌었는지 기계를 통해 분석해 봤는데요. you got previous. 자, 이게 포름 알데하이드 피크고 이게 메탄올 피크고 이게 에탄올 피크입니다. 이 인공광합성 연구는 쓰일 수 있는 데는 태양광 있고 물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연기관이 있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이러한 광전기화학적 시스템 혹은 광촉매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극단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제로 수준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것을 그 엔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획기적인 이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발이 되어서 실용화가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 연구팀의 인공광합성 기술을 이용한다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완전 분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즉시 새로운 연료로 생성돼 재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번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그룹 회의를 통해 다음 연구로 확장되는데요. 연구팀은 강영수 박사의 명성을 듣고 각국에서 찾아온 글로벌 인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활비까지 직접 부담하며 글로벌 연구팀을 꾸린 것도 강 박사의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단순히 개인의 성과를 넘어 전 지구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연구실에는 현재 7개국의 외국 학생들이 와서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 그리고 연구교수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저희 연구실에서 이러한 필요로 사회나 인류가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배워서 본국으로 기구를 해서 자기 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전수를 해서 우리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단지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했다면 세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강영수 박사는 혼자만의 성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의미 있는 동행을 선택했는데요. 환경오염이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해 전 지구에 이바지하고 싶은 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꿈입니다. 강영수 박사는 가치 있는 연구란 무엇인지, 진정한 과학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깁니다. 정말 좋은 연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강 박사. 포기하지 않는 뚝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YTN 사이언스에서 감사패 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전 세계가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와 쉽게 분해되지 않는
폐플라스틱을 유용한 연료로 바꾸는 과학기술,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으로 지구를 이롭게 하는 녹색 변화를 만드는 강명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지구 환경을 저감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유용한 화합물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연구이기 때문에 저의 작은 노력이 우리 사회나 더 나아가서는 국가, 인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